잘 지내셨어요? 네, 저도 잘 지냈어요. 건강하신 거죠? 자, 김명희 문학TV. 저는 시와 소설을 쓰는 김명희입니다. 오늘은 제 4부 9강 2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묘사한 문장의 특성을 배웠어요. 오늘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진술한 문장의 특성을 알아보고 묘사한 문장과 어떻게 다른가 제가 설명을 드려볼 테니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고 시집을 꺼내서 확인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세하게 차이가 있어요. 확실히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의외로 집중해서 보면 문장이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시를 다루는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묘사한 문장과 진술한 문장의 차이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시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자유자재로 고쳐지거나 변화할 수 있겠죠. 또한 여러분의 시가 또는 아는 어떤 도반의 시가 총평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그것이 왜 어디서부터 출발한 문제점인가 그런 원인과 분석을 적확하게 짚어낼 수 있어야 그만큼의 예리한 시를 쓸 수 있기도 합니다. 아는 만큼 문장을 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묘사 문장의 특징과 진술한 문장의 차이를 정확히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오늘 수업이 끝날 때는 여러분이 정확히 알고 마치기를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 진술한 문장의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들인가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술문이 갖고 있는 특성을 짚어드리면서 지난 시간에 복습의 일환으로 묘사시와의 차이점도 같이 구분해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술한 문장은 동적이고 묘사한 문장은 정적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러나 정확히는 모르겠죠? 조금 이따 제가 비교해 드릴게요. 두 번째, 진술한 문장은 화자의 시선이나 화자가 서 있는 위치가 대체로 투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묘사한 문장은 화자나 화자의 위치나 화자의 시선이 정확히 어디쯤에서 대상을 이미지화해서 보여주는지 가늠하기가 애매합니다. 세 번째, 진술시는 현상을 들려주고 묘사시는 상태를 말합니다. 상태를 보여주죠. 들려줍니다. 진술시는 진술 문장은 현상을 들려주고 설명해주고 묘사한 문장은 상태를 보여준다는 거죠. 보여줘요. 상태를 보여줘요. 이미 벌어진 상태예요. 일이 진행돼 버리고 난 상태, 정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진술한 문장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그 운동성이 진행되는 가미되어 있는 그 상태, 그 현상을 들려줘요. 설명하듯이. 진술하는 것이 뭐예요? 이야기를 개진해 나가는 것이죠. 이해 가시나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진술한 문장은 그 현상을 개진해 나가고 묘사한 문장은 그 상태를 시각적으로 보여주죠. 그러면 좀 더 가미해서 설명한다면 다소 진술한 문장은 청각적인 특징도 포함이 됩니다. 근데 묘사한 문장은 청각적인 개념은 전혀 묻어나지 않아요. 시각적 개념이 전부죠. 이해 가시나요? 예. 첫 번째, 진술한 문장은 동적이고 묘사한 문장은 정적이다. 두 번째, 진술한 문장은 화자의 위치나 시선이 정확히 드러나는 편이고 묘사한 문장은 화자의 시선이나 위치가 불투명한 편이다. 그 다음, 진술한 문장은 뭔가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현상을 주로 설명해주고 묘사한 문장은 정적인 사진과 같은 멈춘 듯한 그 상태를 보여줍니다. 언어로. 그 다음, 진술한 문장은 예를 들어 어떤 사진을 이야기할 때 그 사진에 담긴 그림을 설명으로 풀어서 이야기로 들려줍니다. 묘사한 문장은 설명이 아니라 그 상태를 마치 그림처럼 그대로 시각적으로 보여주죠. 똑같은 언어이지만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 진술한 문장은 철학적입니다. 그리고 주관적이에요. 그건 뭐죠? 시인의 생각, 사상이 많이 개입
대입을 하는 것이에요. 그게 진술한 문장이에요. 또 하나, 진술한 문장은 체온이 있어요. 따뜻해요. 왜? 시인 또는 시 속에 있는 화자가 자기의 개인적 감성이나 개인적 특정한 어떤 것까지 같이 보태서 독자에게 들려주기 때문에 다소 주관적이고 철학적이면서 체온이 느껴지는 따뜻한 특징이 있어요. 묘사한 문장은 체온이 없어요. 왜? 있는 그대로 사물만 그림 엽서처럼 딱 보여주고 끝내는 거죠. 화자가 거기에 개인적인 주관적인 내용을 더 보태거나 자기의 삶의 철학이나 삶의 어떤 느낌 또는 세계관을 거기에 믹스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점점 알게 되죠, 차이를. 네. 자, 그러면 문장을 제가 비교해서 보여줄게요. 같은 문장이에요. 지난번에 한 묘사한 문장은 꽃병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 그대로 이야기하죠. 보여주는 거죠. 그냥 꽃병이 테이블에 놓여 있어. 꽃병이. 조사도 들어야 하죠. 꽃병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 더도 덜도 아닌 그대로 그 자체만 보여줘요. 진술문은 조사도 변해요. 어떻게 변하느냐? 꽃병은. 그럼 뭐예요? 꽃병은 그러면 그 꽃병은 그렇고 그 앞에 생략된 무엇은 저렇고 상대적인 거죠. 또는 뭔가가 단독적인 게 아니라 복수형으로 상태를 계속 화자가 이동하면서 보여주는 것과 같죠.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더라. 거기에 제가 그랬죠. 진술문은 화자의 개인 주관적 감상이나 느낌, 생각, 삶의 철학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온기가 있다라 그랬어요. 자, 그럼 보세요. 꽃병은 테이블 위에 여전히 놓여 있었다. 어때요? 여전히라는 것도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고, 꽃병은이라고 한 것은 앞에 생략된 것을 암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가냐면 뒤에까지 간다면 꽃병은 테이블 위에 여전히 놓여 있었다. 자, 여전히와 꽃병은이 여백에 가려져 있는 오픈되지 않은 부분에 뭔가가 더 있다는 존재성을 드러내고 있죠. 이것이 진술문이에요. 또 다른 문장을 한번 볼게요. 지난번에도 한 거예요. 에어컨 환풍기가 돌고 있다는 묘사한 문장이에요. 두 번째, 에어컨 환풍기는 계속 돌고 있었다. 그것은 도무지 멈추는 법을 모르는 것 같았다. 어때요? 묘사인가요, 이거? 진술이죠. 진술입니다. 말로 풀어서 그림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풀어서, 설명해서. 거기에 무엇까지 가미돼서 화자의 주관적 느낌 또는 주관적 세계관, 삶의 철학.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술한 문장의 특징이에요. 그럼 묘사한 문장은 어떻게 됐어요? 지난 시간에 에어컨 환풍기가 돌고 있다. 거기에 개입됐나요? 화자의 개인 감정? 없죠. 이렇게 다른 거죠. 이것이 진술 문장과 묘사 문장의 다양한 차이점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적절히 배합이 되지 않고 진술문만 많거나 묘사한 문장만 많으면 그 시는 굉장히 성공률이 높은, 완성도가 높은 시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묘사한 문장이 많으면 그 시는 굉장히 건조하고 드라이하고 차가워요. 그리고 시를 쓴 시적 화자나 시인의 감성을 알 수가 없어요. 반대로 진술한 문장이 많은 시는 시인에 대한 사적인 정보들이 많아요. 그 안에 시인의 취향이라던가 시인이 어디를 주로 보고 있다던가 시인이 그 지점에서 무엇을 느꼈다던가 기쁘다던가 슬프다던가 그런 감성적인 개입이 많이 터치되어 있는 문장들은 진술한 문장이에요. 어떤가요, 여러분? 묘사한 문장과 진술한 문장의 차이. 이제 구별할 수 있겠죠?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시를 케어할 수가 있어요. 퇴고할 때. 그 밸런스도 맞출 수가 있죠. 아셨죠? 이 수업 끝나면 바로 벌러덩이 묻지 마시고 책꽂이로 가셔서 시집을 반드시 꺼내서 최소한 진술한 문장 10개, 묘사한 문장 10개는 찾아보시고 쓰세요.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시와 소설을 쓰는 김명이었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 후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만나요.